들창 코의 경우에는 들린 코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끝이 낮아지고 뭉툭해지는데 이런 코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없죠. 네, 이제 콧대 보형물을 대신해서 늑연고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저는 그 콧대 보형물 대신 늑연골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늑연골과 관련된 논문을 쓸 때 인용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늑연골은 살아있는 조직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좀 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이제 코성형, 특히 미용 코성형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 중에는 이런 와핑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 논문들을 통해서 소개되어 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골도 많이 필요하고 연골을 깎는 그 과정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콧대 보형물 대신에 늑연골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꼭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의료진마다 선호하는 재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늑연골을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코끝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수술에 사용됐던 지지대가 재사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미 비중격이나 기온골이 다 사용되어 있고 또는 이전 수술 때 매드포라든지 메쉬 같은 인공재료가 사용된 경우 이런 인공재료를 제거하고 수술을 할 때는 늑연골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늑연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무보형물 코성형이 늘다 보니까 인공진피의 사용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인공진피 같은 경우에 두께에 따라서 좀 사용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얇은 인공진피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요철을 좀 채워주거나 또는 코끝과 콧대 사이에 요철을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인공진피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서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과연 이 볼륨이 유지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흡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콧대 요철이나 콧대와 코끝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목적으로는 연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인공진피의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무보형물이라고 말할 때 이 무자는 결국에는 한자 없을 무자인데요. 이 보형물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반드시 실리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형물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의미는 모양이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이런 인공재료를 몸에 넣지 않음으로써 이런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점에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무보형물 코성형의 이런 인공진피를 범주 안에 넣을 것이냐라는 건 아직 정립되진 않았습니다.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받고 싶으시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인공진피를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진피를 자가진피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공진피가 사용되는 이 코 안의 상태가 건강하고 혈류 상태가 좋고 그리고 이런 인공진피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면은 자가진피의 대안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복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코가 되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피부는 두꺼운데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딱 버티질 못하고 이 눌리는 힘 때문에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끝 포인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코끝이 둥글둥글하고 퍼져 보이게 되는데 동양 사람들의 특징적인 이런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복코 교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지지대를 사용해서 코끝 연골을 올리게 되는 그런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두꺼운 피부를 밀고 상대적으로 코끝이 높아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끝이 높아지다 보면은 기존의 콧대에서 코끝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코끝하고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무보물로 복코 교정을 할 때 가능하지만은 오히려 무보물을 고집하시는 경우에는 복코의 개선 정도가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복코 교정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보형물 사용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 코끝을 조금 더 내리고 싶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가 뭉툭한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보형물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기온고를 이용을 해서 코 기둥 있는 쪽을 조금 더 내려드리고 복코를 좀 개선시켜 드렸던 분이 되겠습니다. 콧대 부분도 연고를 이용해서 좀 라인을 채워드렸고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던 약간의 굴곡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수술을 하는 무보형물 코 재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우 원장이었습니다.